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까지 했었던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볼게요. 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원래 뭐 하던 사람이니?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니? 군인이었지, 군인? 군인? 나폴레옹은, 자, 어릴 때부터 이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군사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육군사관학교? 자, 이런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군인이 됐던 사람이야.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러 전쟁에 참전해서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고 그 결과 사람들의 인기도 얻게 됐어. 이렇게 본인의 실력, 능력,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 나폴레옹은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의 집권. 나폴레옹은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수립을 해요. 군사 쿠데타로 통영 정부. 이 통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비슷한 건데 이 당시 프랑스에는 통령이 3명이 있었어. 각각 순서대로 1통령, 2통령, 3통령인데 나폴레옹 본인은 이 3개 중에 뭐가 됐을까 자기가? 1통령. 그렇지, 1. 그래서 본인이 제1통령에 올랐대요. 자,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겠지. 그래서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고서 그 이후에도 전쟁을 수행을 했고 특히 이탈리아로 쳐들어왔었던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하고요.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군을 위협하면서 영국과 휴전협상을 이끌어냈어. 거의 영국이 반쯤 항복하는 휴전협상을 이끌어냈어. 자, 이러면서 이 나폴레옹은 본인이 잘했던 전쟁은 여전히 잘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정치도 잘했어요. 정치도. 내정개혁. 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 나라에서 뭐를 걷어갔어? 세금을 걷어갔잖아. 세금을 원래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 재산이야. 자, 그래서 이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돈 지키려면은 돈을 어디에 맡기니? 은행에 맡기죠. 자, 나폴레옹이 최초로 국가은행을 만들었어요. 네, 프랑스 은행을 만들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지금 프랑스 혁명의 이념 자체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였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 돼야 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국민교육제도를 만들었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라면은 너희들 중에 아마 중학교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우리 반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다른 동네 다른 지역 가면은 중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의무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의무교육은 왜 할까? 사람들이, 그치,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의무교육이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책을 편찬을 해. 나폴레옹 법전. 특히 이 나폴레옹 법전은 나폴레옹 본인이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전쟁에서 치렀던 수많은 승리보다 나는 내가 편찬한 이 법전 하나가 더 자랑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대. 나폴레옹의 법전에는 일단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평등할까? 그냥 단순히 평등하면은 이거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편의점 주인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나 의사하고 싶은데 내일부터 의사할까 이러면 의사를 할 수 있어야 평등한 거야. 근데 이런 평등은 사실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제대로 된 평등은 모든 사람이 어디 앞에 평등한 걸까?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법. 그래서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했어. 즉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신분의 이 저하를 막론하고 어떤 제도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명시한 게 이 나폴레옹 법전이야. 그리고 역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내 돈을 맘대로 뺏어가지 못하게 하자.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나폴레옹 법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법전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나폴레옹은 그래서 이 법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대. 자, 이렇게 전쟁도 잘해요. 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다 들어줘요. 이쯤 되면 이제 나폴레옹이 인기는 프랑스 내에서 하늘을 찌르게 됐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나폴레옹은? 이제 슬슬 나폴레옹이 권력에서 물러날 때가 된 거야. 하지만 계속 잡고 싶겠지. 자, 이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잡으려면 본인이 뭐가 돼야 될까? 황제가 돼야 되는 거지. 나폴레옹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자, 내가 황제가 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로 국민 투표를 돌렸어. 어떻게 될까? 그치. 수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돼. 그래서 이때부터를 자, 이렇게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왜 안 올라가죠? 자, 방송사고 나요. 방송사고. 중간에 잘라야겠다. 자, 다시. 자,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 나폴레옹 1세가 돼요. 황제 나폴레옹 1세. 그래서 국민투표로 황제의 즉위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독재자들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경우가 이 나폴레옹 이후에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선 독일의 누구?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도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한에 그치?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 러시아의 푸틴도 역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잖아. 자, 이렇게 독재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서 너희가 지금 독재를 받는 건 너희가 뽑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유럽에서 황제 자리에 오르려면은 누구한테 이 황제의 관을 받아야 될까? 교황이겠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에는 교황이 참석을 했어. 하지만 나폴레옹은 교황도 무시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했을까? 지가 써요. 그렇지. 이 교황이 관을 주려고 왔는데 나폴레옹이 그걸 뺏어서 본인이 머리에 썼대. 그만큼 이 나폴레옹이 거의 이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자신감?
싸가지라기보다는 황제폐 하시니까 좀 더 유식한 좋은 말로 오만함? 대단함. 나폴레옹이 이렇게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황제가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자, 이렇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했을까? 전쟁. 이제 나는 프랑스의 황제가 됐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뭐가 돼야 돼? 전 유럽의 황제가 돼야겠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후에 유럽 정복에 나서요. 이건 좀 기니까 옆에다가 써야겠다. 잠깐만.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에 나서는데, 자,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경계할 만한 대상은 어떤 나라일까? 그 전부터 계속 싸웠던 나라. 영국이지, 영국. 자, 그래서 프랑스는 일단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어. 근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야 돼. 근데 프랑스의 해군은 원래 약했어.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다음에 처음 싸웠던 전쟁에서 졌어. 자, 영국에게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 근데 이 전쟁 자체가,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프랑스가 얻은 게 더 많았던 전투였어요. 왜냐면은 당시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이 이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영국은 야, 프랑스 해군 별거 아니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 자기네 총사령관까지 죽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와, 이거 프랑스 생각보다 되게 강하네.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 영국은 이 프랑스를 본인이 직접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졌지만 프랑스가 얻고자 한 실리는 모두 얻을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프랑스는 이제 영국에서 공격을 한다는 이제 뒤통수를 털릴 위험이 없어졌네. 그럼 이제 앞으로 공격을 해야겠지. 어디요? 어디? 유럽? 자, 유럽의 황제가 됐으니까 또 다른 황제가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아직 황제였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 어디? 프로이센? 황제가 있던 나라 어디 있었지? 로마? 아직 제국 하나 있었지. 신성 맞아. 그치, 신성 로마 제국. 나폴레옹은요, 신성 로마 제국을 공격을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란 제국이란 나라 자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없애버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유럽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어.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옆에 있던 나라 프로이센. 프로이센한테도 승리하면서 결국 프로이센은 항복을 받아내. 프로이센은 독일이죠. 자,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프로이센이 항복하고 이 나폴레옹에 저항했던 대프랑스 동맹의 가장 강한 세 개의 나라가 모두 나폴레옹한테 굴복을 했어. 다른 나라들 전부 다 항복해. 뭐 러시아, 네덜란드, 뭐 에스파냐 다 항복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해. 이제 그 다음 어디 가야 돼? 아시아 가요. 다시 영국 가야지. 영국은 아직 항복은 안 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영국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영국 해군은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야, 어차피 영국은 섬나라니까 그러면은 이 섬나라를 한번 말려 죽여보자. 그래서 이 영국과 유럽 사이의 모든 배를 막아버리는 명령을 내려. 이것을 대륙 봉쇄령이라고 해요. 대륙 봉쇄령. 네,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던 나라가 있어. 대륙 봉쇄령은 이 영국과 유럽 사이의 모든 배 통행을 막는 거였는데 이것을 어겼던 나라가 있었어. 우선 첫 번째로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이 배의 이동이 필요했던 나라. 나와 있는데요. 에스파냐지,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가 처음에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는데 이 에스파냐를 나폴레옹은 그냥 말 그대로 밟아버렸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마을 몇 개 막 그냥 다 마을 학살시키고 해가지고 에스파냐가 이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국과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먹을 게 없는 나라. 네덜란드. 먹을 게 없던 나라. 추운 나라. 핀란드. 그치?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 대륙 세력을 어기는데 이번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계절이 겨울이었어.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은 실패해요. 자, 러시아에서 추운 겨울에 패배하고 돌아온 나폴레옹, 이 돌아오고 있는 나폴레옹을 야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졌던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폴레옹을 다 같이 협공을 했고요. 그 결과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데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포로로 잡혀서 황제의 자리에 쫓겨나고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으로 귀향을 갔어. 근데 얼마 안 돼서 나폴레옹은 그 섬을 탈출해. 섬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이 아직 이러한 군대를 정리하기도 전에 역시 또 다른 나라들이 나폴레옹을 먼저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탈출조차 못하게 저기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으로 보내버렸어. 자,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에서 그냥 앞으로 이제 평생 살다가 조금씩 살다가 독을 조금씩 먹어가지고 결국 독에 중독돼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자,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이 뛰어난 인물 한 명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마지막 사람이야.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다시는 이러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고요. 이 나중에 독재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나도 나폴레옹처럼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어쨌든 이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자, 그럼 이 나폴레옹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나폴레옹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나폴레옹 법전. 자, 이 나폴레옹 법전을 자기 본인이 정복했던 이러한 모든 나라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했어.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 가장 중요한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의 이념을 전파를 하면서 결국 전 유럽의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를 했어. 이러한 것을 자유주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 나폴레옹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자유와 평등.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이 본인이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민족을 많이 좀 못살게 굴게 했어. 대표적으로 아까 나라 자체가 밟혔던 에스파냐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해체되었던 이 신성로마 제국,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은 이 다음부터는 이 프랑스 얘기만 나오면 그 일을 갈 정도로 싫어하는 이러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짓밟히고 정복당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은 더 강한, 우리 민족의 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 영주님, 우리 도시 이 정도였다면은 우리가 도시 하나로는 이런 강력한 힘에 맞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끼리 단결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민족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이 민족주의는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쟤네들하고 우리는 민족이 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독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랑 쟤네랑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지금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야. 그러면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끼리 하나를 합쳐줘야겠지. 독립, 통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 그러면서 이때부터 유럽에서는 최초로 나 자신보다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무슨 심? 애국심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나폴레옹 때의 민족주의는 이건 다른 말로 내셔널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셔널리즘을 번역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근대적인 이러한 민족주의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시대는 나폴레옹의 다음 시대는 다시는 이러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역사가 흘러갔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나폴레옹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이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